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다니TV에서 생방송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돈 버는 증여상속, 라이브 방송 시 증여상속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인 명의 아버지 건물에서 아들이 당구장을 운영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는데요. 아들 가족은요, 며느리하고 손자 2명 포함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영업 실적이 좋지 않아서 본인 아버지가 매월 200만 원 정도 현금으로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 능력이 있는 자녀한테 생활비를 지원한다. 이랬을 때는요, 증여세를 과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경제 능력이 없다. 나이가 많다. 자녀가. 그래도 아버지가 부양한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따로따로 살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월 200만 원 정도 현금 주는 것은 사실은 증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거죠. 월 200만 원 정도의 작은 돈을 현금으로 줬다. 그러면 사실상 현금 증여를 파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겠죠. 아들 가족은요. 아들, 며느리, 손자 2명까지 포함해서 4명이잖아요. 이럴 때 할아버지가 아들하고 손자 2명, 며느리한테 면세점 증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년 자녀는 5천만 원이고요.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며느리는 1천만 원이다 보니까 만약에 손자 2명이 다 성년 자녀다 그러면요. 그 아들까지 합쳐서 1억 5천을 증여할 수 있고 그다음 며느리 1천만 원 그러면 토탈 1억 6천을 증여하다 보니까요. 각각의 통장에 송금을 한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다음에 미성년 손자가 2명이다. 그랬을 때는요. 토탈 1억 원을 증여한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증여세를 연부연납할 때 은행 보증도 방법이라고 하는데 어떤지요? 그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부연납하는 것이 더 나은지 주거래은행에 보증을 받아서 하는 것이 더 나은지요? 하고 질문을 했는데요. 질문의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증여세에 관련돼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5년 동안 6회에 걸쳐서 연부연납. 연부연납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 단위로 미뤄서 연기해서 납부한다. 결국 뭐냐면 할부로 납부한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속세하고 증여와 관련된 것은요. 연부연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요. 그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요. 5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한데 총 6회에 걸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 기간 내에 먼저 납부한 다음에 5년 동안 매번 한 번씩 납부한다면 토탈 6년 동안 납부가 가능하겠죠. 물론 연부연납할 때는요. 납세 담보를 120%를 제공해야 됩니다. 가산이자는 연 1.2%를 물게 되는데 1.2%는 그다지 크지 않겠죠. 자, 그리고요. 납세 보증보험을 통해서 국세 등의 110%의 가입 금액으로 보험료를 내면은 납세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때 보험료는요. 가입자 자신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1년에 그 납세 그 국세 가입 금액 있죠? 그 금액의 0.249%에서 2%까지 내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부동산 같은 경우를 증여받았을 때 그 증여세를 낼 수 없다 보니까요. 해당 부동산을 바로 기획재정부 그 국세청에 바로 그 연부연납 신청하면 되겠고요. 이때 설정비 같은 경우도 얼마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가장 싸게 하는 방법은 해당 증여 물건을 납세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것이 아니라면은 납세 보증 보험을 통해서 연부연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이렇습니다. 사망 2년 전에 부모님의 예금 인출이나 지출의 한계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와병 중이신 부모님의 재산을 빼서 쓰는데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인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법에서는요, 추정상속재산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돌아가시는 분이 되겠죠. 그분이 현금이나 예금, 유가증권 등을요, 인출을 했습니다. 1년 이내에 2억 이상, 2년 이내에 5억 이상을 인출했다. 그랬을 때는요, 이 돈의 그 행방에 대해서 상속인들이 증빙을 해야 됩니다. 증빙하지 못한다. 그러면요, 상속인한테 간 것으로 보고 추정 상속 재산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상속세를 부과하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권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년 이내 2억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이면은 반드시 소명해야 되겠고요.
기타 재산 채무 같은 것이 있는데요. 채무가 갑자기 발생됐습니다. 1년 이내 2억 이상, 2년 이내 5억 이상. 그랬을 때도 정상 채무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속인들이 반드시 증빙을 해야만 상속세 부담에서 헤어날 수가 있는데요. 간혹가다 사람들이 좀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데 1년 이내 2억 원 이상 하면 안 되니까 1억 9천만 원만 했습니다. 그리고서 모르쇠로 일관한다. 과연 가능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 2억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2억 이상이 됐을 때 보통 돌아가신 분의 금융 거래 실적, 그 거래 내역을 일괄조회로 파악합니다. 그 중에서 고액인 것들만 모아서 1년에 2억 이상이 된다면 상속인들이 증빙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요. 2억이 안 됐다. 1억 9천이다. 그랬을 때는요. 바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세무서 아니면 국세청에서 자신들이 증빙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버지의 돈이 빠진 상태에서 나중에 자녀들의 재산이 늘었다. 자녀들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이 보인다. 이랬을 때는 당연히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2억 원 미만으로만 뽑으면 된다 하고 잘못 컨설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 질문은 이렇습니다. 며칠 전에 갑작스럽게 할머니께서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할아버지가 시골집에 혼자 계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모시고 사시려고 했는데 아파트는 답답하고 심심해서 싫으시다고 시골집에 남아 계시겠다고 하신대요. 그런데 그 집을 원래 저와 동생한테 증여하려고 했었는데 할머니가 살아계실 땐 매도 후 증여하려고 했으나 현재 명의를 저와 동생 앞으로 옮기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시골집의 시세는 약 3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부가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있고 그랬을 때 한 사람이 돌아가신다. 그러면요. 그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공제 5억 원, 그 다음에 일갈 공제, 자녀 공제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세금이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할아버지 혼자 남았다는 거죠. 할아버지 혼자일 때는 일갈 공제 5억 원만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5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골집은 3억 원 정도가 시세잖아요. 근데 시골집은 보통 단독주택이잖아요. 그렇다면 시세보다는 공시 가격이 좀 낮거든요. 공시 가격은 2억 원이나 1억 5천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5억 원을 넘기기가 만만치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전 증여하는 것보다는 그 나중에 상속을 통해서 받아가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도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할아버지가 그 집에 또 사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상속세 없이 자녀들이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7천만 원을 부모님에게 증여받고 약 4, 5개월 후 다시 갚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차용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하고 여쭤보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뭐냐면요. 현금 증여는 무조건 증여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통장에서 자녀 통장으로 송금이 됐다. 그러면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증여한 것으로 보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요. 최악의 경우 부모님은 자녀한테 7천만 원을 증여해서 5천만 원 공제받고 2천에 대해서 200만 원 세금을 내야 되고요. 다시 5개월 후에 자녀는 7천만 원을 부모님한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해서 또다시 5천만 원 공제받고 2천만 원에 대해서 10% 200만 원 양쪽으로 증여세를 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이런 것은 소명할 필요가 있겠죠. 뭐냐면요. 7천만 원을 받은 다음에 그 돈으로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고 아니면 뭐그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바로 갚았다. 이러한 인과관계가 형성된다면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가 자녀한테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빌려줬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그 정상적인 거래였다면은 증여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 7천만 원은 증여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지나간 일이고요. 하지만 다시 돌려줄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좀 그 리스크를 회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부모님 두 분이 계시잖아요. 한 분 한 분당 5천만 원까지 한 자녀가 그 돈을 증여해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7천만 원에 대해서 5천만 원, 2천만 원 아니면 반반씩 나눠서 3,500만 원씩 증여, 송금을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나중에 증여세 관련돼서도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반반씩 송금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버지 어머니 건강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어머니께서는 주택과 토지를 12억 원, 아버지께서는 3억 원 정도를 갖고 계십니다. 어찌해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자, 굉장히 좀 난해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신다. 그러면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한 분은 5억 원까지가 면제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만약에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그러면 12억 원이니까 10억 원을 초과한 2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세 3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그 3억 원이니까 당연히 세금은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겠죠. 3억 원밖에 없는데 이랬을 때는 아버지 세금은 없으나 어머니가 12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남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머니는 5억 원 초과 7억 원에 대해서 세금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건강 상태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더 유증하시다고 생각한다면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나 이런 쪽에 대출 등을 좀 받아가지고요. 대출로 간병비나 의료비 같은 경우를 쓰게 된다면은 12억 원에서 10억 원 밑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고요. 아버지 또한 3억 원 정도다 보니까 나중에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만약에 주택과 토지를 뭐 상속한다든가 증여하는 방법은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원칙을 따를 필요가 있겠고 또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아버지한테 어머니의 주택과 토지의 일부를 사전 증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어머니 아버지의 건강의 그런 위중에 따라서 판단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절세에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은 이렇습니다. 부모님 돈 6, 7억 원으로 건물을 사고 제 명의, 아들 명의나 자녀 명의로 해도 증여에 해당되나요? 증여로 인정된다면 세금은 현금 증여가 되는 건가요? 부동산 증여가 되는 건가요? 어떤 세금들을 내야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명의는 자녀 명의로 했다는 거죠. 송금은 부모님 돈에서 송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자녀한테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자녀 명의로만 됐죠. 그러다 보니까 현금 증여는 아니고 바로 부동산을 자녀가 샀다고 봐서 부동산 취득에 들어간 그 6, 7억 원의 그 매입 자금 플러스 취득세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증여세를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이래요. 부모님이 그 부동산을 산 다음에 자기 명의로 산 다음에 다시 자녀 명의로 증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요. 취득세 등이 이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증여 방법들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요. 자녀한테만 7억, 8억을 증여한다면은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며느리나 손자녀까지 합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누어서 그 증여, 크로스 증여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증여세를 많이 줄이면서 부동산을 살 수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결혼 축의금을 결혼한 자녀한테 주면 증여가 되나요? 그렇다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세 자금이 많이 부족해서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하고 질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결혼 축의금 자체는 누구 돈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축의금은요, 하객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하객이다. 신랑 신부 하객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부모님 하객이면 부모님 돈이 되겠고요. 신랑 하객이면 신랑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결혼 축의금이 5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부모님한테 3천, 신랑한테 2천이라고 했을 때 2천은 당연히 같겠죠. 하지만 3천에 대해서는 부모님 돈이다 보니까 그 돈을 송금한다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축의금을 뭐 몇천만 원 준 것을 가지고서 세무조사를 했다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 정도 적은 금액이라면 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5천만 원까지 비과세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러한 미래의 증여세 부담을 해소하고자 방명록을 반드시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 그다음에 그 부모님 하객을 구분해 가지고 돈을 관리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예를 들어서 뭐 축의금이 억대를 넘긴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돈이 뭐 7천, 8천이더라. 이랬을 때는요.
그 증여세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크로스 증여를 할 수도 있고요. 성년 자녀 증여, 마중물 증여를 할 수도 있는데요. 크로스 증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한테 5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고 며느리한테 1천만 원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6천이 되겠죠. 장인어른 또한 어떻습니까? 딸한테 신부한테 5천, 사위한테 1천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탈 합쳐갖고 1억 2천을 증여할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전세 자금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전세 자금이 더 필요하더라. 추가로 뭐 3억, 4억이 필요하더라.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부모님은요, 축의금 플러스 1억 5천을 자녀한테, 아들한테 증여를 합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증여세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며느리한테 1억 천을 증여한다면은 토탈 2억 6천을 증여하면서 2천만 원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장인 장모님도 똑같이 2억 6천을 증여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요, 5억 2천을 증여하면서 4천만 원만 증여세, 마중물 증여가 되고 나머지 가지고서 전세 자금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다니TV와의 상속 증여와 관련된 라이브 방송 질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일단 이것은 1편이고요. 다음에 2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